2024년 12월 17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뉴욕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 앤드 머스크 효과뿐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이제 지난 퍼포먼스 당시 만들었던 400불대의 모든 주주들을 살려주며 500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사상 신고가인 463불을 돌파했습니다. 1조 달러를 넘어선 브로드컴이 추가 상승으로 반도체 지수 전체를 상승 추세 궤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테크들은 현재는 엔비디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브로드컴을 통해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I 칩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고 있자면 미국도 여야 대치도 하고 투닥될 때도 많지만 경제와는 가능하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 부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만 소폭 조정을 받고 주요 지수 모두 계속 신고가 갱신을 이어갑니다. 2.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푸틴과 젤렌스키와 대화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학살이라고 표현하며 러시아까지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바이든 정부가 최근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답은 내놓지 않고 본인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한 이후에도 하나씩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결을 이끌어낼 여러가지 딜을 양측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하게 합니다. 어제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일부 반응은 나왔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드라이브 걸 시점은 아니지만 시동 켜두고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재건 테마주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일본은행의 공식 기준금리는 0.25%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엔달러 환율을 보면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154.14엔으로 최근 계속 엔화가 약세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하여 이미 투자자들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내년이라 해봐야 한 달 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의 상황을 보고 금리 인상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0%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0.25%라 했죠. 한국과 미국의 갭 차이는 1.75%로 미국이 이번에 0.25%로 낮추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이번 주 FOMC를 통하여 0.25% 인하가 진행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내려오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대표는 트럼프를 만나 향후 4년간 미국에 143조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 모두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AI 기술과 관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갈 겁니다. 미국의 픽테크와 AI 스타트업, 전력 인프라는 트럼프 정권 시기에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세계는 모두 미래를 향해 가는데 한국은 대기업 수장들은 재판받기 바쁘고 정치인들은 지들 밥그릇에 목매고 온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있고 한편으로는 암담합니다. 6. 어제 국내 증시는 예상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약하게 조정, 코스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 그간 낙폭이 과도했던 코스닥의 상승은 납득이 되는 상승입니다. 외국인은 어제 현물 선물 모두 풀로 매도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계엄령 사태 이후 탈탈 털린 개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물량을 받아준 날입니다. 사전에 공유한 대로 정치 테마주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 들어온 양자암호 등과 같은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북한 담당 특임대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 테마주들이 시세를 냈는데 여긴 말 그대로 작전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북한이 한국과 잘 지낼 거란 생각은 이제 그 누구도 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7. 계엄령, 탄핵, 야당 지도부, 실형선언 등 정치계는 아주 드라마 한 편을 찍어도 될 정도의 소재가 넘칩니다. 그 덕에 정치 테마주로 MBC와 YTN이 수혜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야당 대표의 결심이 있던 날입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표 자리를 사퇴하면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여당 대표로 야당 대표 저격수 역할을 하고 당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훈 테마주들은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낙폭을 키우며 마감했습니다. 주말간 이슈 덕에 우원식, 이준석, 김동연 등 새로운 정치 테마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대선 정치 테마주에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정치 인맥주들 중에 대선 참여를 안 할 정치인은 단기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이재명 테마주들 역시도 차익 실현을 먼저 하면서 조정을 좀 거치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정치 테마로 엮인 종목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듯합니다. 8. 글로벌 트렌드의 국내 시장도 편승하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물론 원화 약세와 국내 1위 반도체 회사의 부진과 한국에만 벌어지는 잡다한 여러 이슈 덕에 해외 증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섹터는 동조화되는 경향이 큽니다. 최근 AI 트렌드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양자암호, 드론 등 국내에도 새로운 테마 섹터를 만드는 중입니다. AI의 발달과 더불어 향후 중요시 부분이 딥페이크 쪽입니다. 특히 중국이 현재 대량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유포 중입니다. 특히 해당 나라에서 민감한 주제나 이슈 위주로 하여 정치적, 상업적 용도로 타국의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을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등 선을 넘는 행위로 전세계 분란을 조장합니다. 이쯤 되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뇌를 다 뜯어 없애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세계를 상대로 맞장놀이 하는 나라 같네요. 국내에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많아질 듯합니다. 국내 관련주들은 시총이 매우 작아서 세력이나 착전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성을 숙지하되 증시 테마로도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향후 관련 종목도 재미난 이야기에 나올 만한 게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9. 또 중국 이야기입니다.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에 국내 수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도 하고 급락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주도로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예산지속 결의안 포함해 적극 언급되면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혜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T팜, 바이넥스 등 CDMO 섹터들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의 하락은 여러 이슈가 한 번에 와서 그렇지만 개별적으로도 주가를 떨궈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CDMO는 화장품이나 일반 제조회사의 OEM, ODM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약을 취급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아무래도 식약처 등 더 예민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런 쪽으로는 참 잘하는 나라입니다. 생물보안법 관련주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0. 트럼프 이즈 비트코인 대통령입니다. 비트코인이 원화로 1억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날라온 소식 덕분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 준비금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15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소식에 코인 시장은 환호성을 우선은 질렀습니다. 15조 달러는 한국 돈으로 2,560조입니다. 경입니다. 경. 듣도 보도 못한 숫자네요. 조금 자세히 공유해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죠? 체크해보겠습니다. 11. 비트코인 비축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미국은 매년 20만 개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목표고 비트코인 총 수량이 2,100만 개 정도니 전체 수량의 5% 정도 보유하는 게 목표네요.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 창시자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현재 20여만 개 정도를 보유 중입니다. 범죄 자금을 국고로 귀속한 건데 어둠의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엄청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활용되지만요. 여하간 비축 계획이 매우 큰 규모임은 이제 와닿으실 겁니다. 12.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선언은 트럼프를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채권을 사주던 최대 수요처 중국가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은 본인들의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좋은 금융창구를 가상화폐 테더를 통해 많이 해칭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 중이기도 합니다. 국가부채 해결하는데 비트코인이 전략적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인의 시세를 언급하기보단 시장이 지금보단 더 커질 것이라는 것만 알면 방향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금융사들은 거기서 또 뽑아먹을 상품 만들기에 혈안이 될 겁니다. ETF가 그중 하나죠. 13. 한국의 국민연금은 참 투자를 잘합니다. 만약 2018년도에 한국 공직자 중에 그리고 지도자 중에 금융지식이나 향후 국제정세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현물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미리 사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테슬라를 처음 투자한 시점 등을 보면 분명 그곳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제감각이나 금융감각을 가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주도해야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금융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복지 예산 등 뿌리는 거에만 관심도 있지 딱히 답이 보이진 않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아마도 STO로나 한모 챙기려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4. 참고로 현재 금의 전세계 시가총액은 16조 달러가량 됩니다. 이경 3천조 정도 되네요. 비트코인은 현재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금이 현재는 비트코인의 8배 정도 큰 사이즈인데 이 격차가 좁혀질지 혹은 역전될지 궁금하네요. 금융시장의 리먼 사태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발행한 주체도 모르고 어찌 보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겪은 후 은행들의 실패와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를 바라본 후 나온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 불리는 인물이 블록체인 형태로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현재 비트코인입니다. 탄생 16년 만에 이제 메이저로 부상한 비트코인이네요. 인생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한치 앞을 모르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15. 유튜브나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은 망했네. 미국 정책으로 한국은 끝났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해외여행 가고 강남 백화점 쇼핑하는 모습이나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는 많은 한국인들을 보면 이게 망할 나라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우선 사견이지만 최근 망하는 원인을 삼성전자 때문이라면 굳이 그런 걱정은 기우라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빠진 거지 지난 3분기도 영업이익이 9조나 나온 회사입니다. 물론 HBM에서 SK하이닉스의 승기를 빼앗긴 건 맞지만 결국 SK하이닉스도 한국 기업이죠. 삼성전자를 대신할진 모르지만 한국 전체를 원팀으로 규정한다면 엔비디아 독점 HBM이 한국 기업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HBM 시장이 커지면 삼성전자도 결국은 혜택을 볼 거라 봅니다. 수율만 빨리 잡길 바랍니다. 16.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 박살났다기보단 미래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고 한국 증시가 최근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에 환율 등의 상황이 겹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던 것뿐이라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기업이 망한다고 하는데 한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상입니다. 관세 악재는 공통이란 뜻입니다. 한국의 지금 최대 문제점은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에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심한 말로 국가가 작정하고 마약 팔고 포르노합법화하고 도박합법화해서 글로벌 쾌락, 국가가 되어서 관광 수익 등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 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고 인건비는 높아졌고 제조업을 가지고 과거와 같은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가 불편했다면 양해 바랍니다. 그만큼 기존의 성공 모델이 한국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반도체 쪽에 대한 악재 소식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산업 사이클의 문제이고 아직 한국은 방향만 잘 잡고
정부와 산업이 협력하면 세계에서 찾을 만한 아이템이나 포텐셜은 가진 나라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는 살짝 걸러서 체크하시면 맹목적인 공포심에선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투자 권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판단은 스스로입니다. 17. 우리곤이 하고픈 거대의 주인공 HLB는 이제 끄적임에선 유명합니다. 아마 우리곤이라고 누군가 부르는 듯한 착시 효과를 경험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HLB의 메인 치료제는 간암 치료제인 리보세라닙입니다. FDA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하한가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우리곤이는 충직한 주주들을 꼴로 보내지만은 않을 거란 시그널을 또 줍니다. HLB는 얼마 전 제노포커스랑 회사를 인수하여 사명을 HLB 제넥스로 바꾼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버 산업 시대에 맞게 카이스트 기반의 신약 개발 기업인 뉴로토브에 160억을 투자하여 자회사로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HLB 뉴로토브는 파킨슨병, 근긴자 이상증, 우울증 등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진한곤 회장의 HLB는 구명보트 사업이 메인이었는데 HLB의 신도들이 HLB라는 큰 선함이 침몰하기 전에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구명보트와 같은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전주, 세력주로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증시에서 HLB처럼 뭔가를 계속 추진하며 만들려 하는 걸 보면 한편으론 대단한 오너이고 회사로 보입니다. 어찌되든 주주들에게 맹목적인 응원을 받는 것 자체로도 대단합니다. HLB의 간암 치료제가 개인적으로는 승인받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18. 시진핑의 2015년도에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덕에 라스베가스보다 7배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마카오가 타격을 입었고 한국의 제주도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표면상으론 중국의 사회 정화라 하지만 비하인드로는 시진핑 상대 정적을 숙청하는 자금줄 차단의 일환이기도 했죠. 여하간 그런 강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이 더욱 증가하면서 2020년도에 중국 자본 유출 중 1,450억 달러의 배초 정도가 불법 도박과 관련된 유출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산당의 시진핑조차도 불법 도박을 뿌리 뽑진 못했다입니다. 그만큼 도박의 중독과 힘이 강합니다. 한국은 원천적으로 도박은 불법입니다. 해외에서 하는 도박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을 정도죠. 19. 도박 이야기를 꺼낸 건 불법 도박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합법적인 온라인 카지노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재미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상장사 중에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저 회사가 뭐하는 회사지 싶었을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W게임즈입니다. 게임사로 편입이 되었는데 도통 뭐하는 게임사인지 몰랐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소셜 카지노라 하여 국내에선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합법이고 매년 5천만 7천억의 매출, 영업이익이 무려 40% 이상이 되는 알짜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회사로 미투온이 있습니다. 이 역시 소셜 카지노 게임을 해외에서 하고 있죠. 두 회사 모두 현금 창출 능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주가는 딱히 재미가 있진 않습니다. 이유는 관심 있는 분들의 즐길타임으로 넘기겠습니다. 국내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이라 외화를 벌어오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는 상장사 2개를 공유해봤습니다. 투자권유나 종목 추천 아닙니다. 24년 11월 8일 1825번에 대한 리뷰의 리뷰 시리즈입니다. 당시 주인공은 이스페타시스와 제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그냥 진행한다고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어제 이스페타시스가 장중 18%, 종가 기준으론 14% 이상 급등시세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유상증자 발표 전인 33,000원 내외보단 낮은 주가 위치지만 유증 예정가 27,500원을 성공시키려면 주가 부양을 할 것이라고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물량들이 착정하고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여전히 주주들은 제이오 인수를 굳이 이스페타시스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의 마음이 곧 주가가 되지 못합니다. 현재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를 낙폭과대로 접근하는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매매에 관여할 수 있어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와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 걸 보면서 또 회사의 추이를 지켜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일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아마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재미나게 공유해봅니다. 22.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기술력은 검증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외상, 상하지 927종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정도로 스몰캡으론 유망한 회사를 오늘 이 끄적임 덕에 아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라고 하면 치아에 이식하는 것만 상상하는데 우리 몸의 뼈와 관련된 대부분 이식하는 제품들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오스테오닉은 인체 전반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임플란트 제조회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라인업을 준비한 회사입니다. 두개골이나 구강암 안면 등 성형 및 재건에 필요한 부분부터 팔다리, 무릎 등 관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와 손목 등 골절 등에 들어가는 외상인대 상하지 등 다양한 부위를 다룹니다. 23.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라 불리는 임플란트 시장은 전 세계 400억 달러, 약 52조 정도 되는 큰 시장입니다. 오스테오닉은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진버, 바이오메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스포츠 메디신 제품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고 최근 FDA의 스포츠 메디신 10종이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파트너서와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메디신은 각 관절 부위의 인대 조직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을 때 인대 조직을 뼈에 고정시키는 수술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외 척추 임플란트와 중국 덴탈 임플란트 진출 등 글로벌 진출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4. 지금부턴 개인적으로 쓰는 시나리오이자 소설입니다.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각자 판단하기 바랍니다. 오스테오닉은 매집은 얼추 다 끝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6,500원을 돌파하면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새로운 멀티플을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500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주면서 핸들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 좀 쓰고 배포가 큰 팀일지
짤짤이 수준일진 6,500원 돌파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형외과 임플란트라는 생소한 아이템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미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아이템입니다. 오스테오닉이 리뷰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일지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25. 묻지마 알아서 시리즈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SP소프트입니다. 제일 처음 공유한 묻지마 알아서의 이스트 소프트와 사명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26. 공유할 게 더 많았지만 1만 자이 치면 한계를 넘지 못하네요.